PFT 멤버들의 항고 소송이 결국 법무법인 바른의 재선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그 관련 내용을 앞선 영상을 통해 올려놓았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참조하시길 바라고, 어찌됐건 PFT 멤버들 결론은 전홍준 대표님과 끝까지 척을 두겠다. 끝까지 소송전을 불사하여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 가처분 소송을 승소로 만들어내겠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본다면 참 씁쓸하고요. 또 어찌 본다면 이 PFT 멤버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송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소송해서 자신들이 정말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징하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원수처럼 갚을 수 있느냐? 라는 반응들도 계속하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PFT 멤버들의 현 사태에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가 제보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선 이 PFT 멤버들 지금 항고소송을 준비할 때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빌보드 50위 안에까지 있었던 이 순위, 큐피도가 22계단 하락하면서 47위에 랭크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빌보드 차트 밖으로 밀려서 61위까지 차트에서 튕겨져 나가고 있다. 이제는요, 빌보드 차트에서 PFT 멤버들의 이름을 보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이 PFT 멤버들 과연 지금의 순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빌보드 차트에서의 순위까지 튕겨져 나가게 된다면 이 멤버들 지금껏 큐피드라는 노래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려고 했었던 그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법무법인 바른이 다시금 항고소송에 투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여나가겠다. 그 본격적인 소송전,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최소 2년에서 3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멤버들 빌보드 차트에 있었던 이 순위 빠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올해 안에 빠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멤버들 상처밖에 남지 않은 소송전을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 가지 예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PFT 멤버들의 이 항고 소송의 소송 비용,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뒷배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런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 뒷배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 PFT 멤버들 지금 보면 빌보드 차트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FT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보면요, 이 PFT 멤버들의 사태를 두고 JYP의 CEO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쭉 내려보니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이런 CEO들이 이렇게 미성년인 PFT 멤버들을 막대했다.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마 오늘 올라온 31인의 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전문가들이 했던 기사를 해외에서 읽었나 봅니다. 근데 이름이 제프라고 돼 있어요. 어찌됐건 보니까 SM 같은 경우는 아이돌을 20년 이상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다. 심지어 소속 아티스트를 쉴 새 없이 혹사시킨다. JYP와 SM은 말 그대로 회사 밑에 애들을 두고 5살, 10살부터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뭐 각종 엔터테인먼트. 이들 대부분이 최악 중에 최악인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이런 걸그룹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 놀랍지도 않다. 근데 JYP와 SM도요. 지금 이렇게
대형 기획사이지만 해외에서는 저런 지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글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프팀 멤버들. 저렇게 JYP나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처럼 아주 어린 나이부터 혹독한 다이어트, 혹독한 일정 소화, 그렇게 진행됐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전홍준 대표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 재판부에서 직접 손을 들어줬다라는 건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피프팀 멤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 이렇게밖에 주장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피프팀 멤버들, 지금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실상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송전을 벌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송전을 지금 항고 소송의 법무법인 발언을 재선임하면서 확정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대중들은 또 한 번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미 최소 5월 2일 이전에 이미 행동방침이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행동방침일까요? 자, 5월 2일 날 아란 멤버가 수술 이후 멤버들까지 휴식을 하면서 백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멤버들이 휴식을 취했다.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이었다. 그리고 안성희 대표가 우려했다. 즉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과 안성희 씨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 바로 수술 이후 멤버들의 휴식 기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5월 10일은 이미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려 했던 시기이며 5월 22일은 백이사가 수술 경과 보고에서 다시 4주에서 6주 휴식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6일경이 되어서야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료를 백업하고 폭파하고 그런 기간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들은 그 사이에 상표폰을 등록했고요. 변호사를 만나 가처분, 소송, 소장을 씁니다. 그러니 이 시기가 이미 멤버들이 휴식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템퍼링 사태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디스패치가 언론 보도한 내용이 딱 이랬죠. 누가 PPT를 흔들었나. 5월 2일 아란 멤버가 수술을 했고 백이사가 전홍준 대표에게 보낸 카톡을 보면 아란이 회복기간 동안 다른 멤버들에게도 휴식기를 조금 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는 일주일 휴가를 제안해요. 너무 길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하냐. 일주일 휴가 주고 복귀하자. 안전에 대한 만일의 사고가 염려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이사는 이 당시 때 멤버들과 부모님의 요청도 있었고 안성희 대표가 우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는 그럼 25일 날 복귀시켜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백이사는 5월 19일 날 오후에 광고섭외 관련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백이사의 말이 멤버의 친구가 아파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복귀 시기가 언제쯤일지 물어봤더니 계속 모른다고 했더라. 이 말이 됩니까?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시일을 다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백이사는 계속하여 활동 복귀 시기 역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요. 5월 22일 백이사는 4주에서 6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자료의 백업과 자료 폭파가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작전이 아니었냐. 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이것도 과거 이야기 왜 또 반복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맨 앞에 위에 정리됐었던 핵심 문구만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멤버들과 멤버의 부모님들과 안성희 대표 셋 다 일치합니다. 바로 멤버들이 수술 때부터 휴식기를 가지고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백이사는 오히려
4주에서 6주 휴식 연장을 예고했고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이에 삭제된 자료가 최근 다시 복구가 되면서 이 템퍼링 사태가 더욱더 확실해진 거죠. 결론 내보면 어떻습니까? 이 피프팀 멤버들 결국에는 템퍼링 사태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받고 계신 것처럼 피프팀 멤버들 결국 이번 템퍼링 사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얼마 전에 전달드렸었던 멤버 아란의 시오의 생일 파티 중국 팬들에 의해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Need help라고 해서 자 아란의 생일 카페를 기획한 중국 팬이라는 사람이 긴급 공지글을 올리게 됩니다. 트위터에 올렸어요.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스케줄로 인해 아란의 생일 행사를 위해 예정된 시간대에 우리 스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카페를 방문하셔서 선물 전달을 도와주실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야,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이 생일 팬카페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정작 이 아란의 팬카페는 팬카페를 떠나서 팬덤은 해외 팬덤이 더 많을 것이고 그 해외 팬덤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많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뜬금없이 중국인이 생일 파티를 연다? 뭐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 아니 근데 이 중국 팬들이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뭐 아란 멤버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여 열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점에서 이거 더기버스나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 중에 관계자가 쉽게 말해서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생일 파티 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아란의 생일 파티, 시오의 생일 파티가 열리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조금은 덮일 수 있도록 이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회자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땠죠?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한국에서 열린다 했고 중국인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중국 스텝이 오지 못한대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팬에게 자신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 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생일 파티 자체가 조작이었고 애시당초 중국 팬덤은 그런 규모가 안 되었는데 더기버스나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 중에 누군가가 한국에서 마치 중국에도 팬덤이 많아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것처럼 조작을 하기 위해 이런 공지사항을 올렸고 실제로는 더기버스와 관계자들이 자체적인 생일 파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건 한국인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을 섭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지글을 올려서 사실은 중국 스텝이 오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 팬덤끼리만 모여서 생일 파티를 진행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10월 9일에서 10월 11일 날 정말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 정작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국인들밖에 없다? 요거 굉장히 그림이 많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인들밖에 없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생일 파티를 연다라고 했는데 만약 생일 파티가 혹여라도 취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열리기로 했었던 생일 파티인데 만약 이 파티가 취소가 된다면 누가 봐도 주작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마저도 이 생일 파티마저도 조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멤버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건 조작이 절대로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가면
이거 소송전은 정말 안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더 최악으로, 항상 최악에는 더 최악이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정말 최악으로 끌려 내려갈 수도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더 충격적인 이들의 뒷배 세력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이런 글이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다고 해요. 밑도 끝도 없지만 워너뮤직 코리아 로고를 달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괜히 또 이야기 꺼내면 난리치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한다. 미담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미담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대요. 중요한 건 이 글의 의도가 무엇이냐? 최근 한 총리가 멤버를 빼간다든지 이런 템퍼링 상태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워너뮤직 로고를 박아두고서 저렇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리다라는 이야기를 왜 워너뮤직 코리아 로고를 박은 글에다가 적었으며 저 글이 왜 갑자기 삭제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저 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쏟아집니다. 결국 워너뮤직이 뒷배 세력 중에 하나였냐. 아무래도 독소조항 때문에 안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과의 계약관계에서 의심을 받았던 워너뮤직이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포착된 정황 증거가 하나 있어요. 이때 배 기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워너뮤직은 정말 감사한 회사다. 큐피드라는 곡에 정말 자금이 없어서 홍보를 진행할 수가 없던 당시에도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글로벌 프로모션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었던 회사다. 이 더기버스의 배기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더기버스의 직원들, 특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대다수의 이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출연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전홍준 대표님을 대다수가 적대시하고 있고 대다수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굉장히 옹호하는 의견들을 증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해서 대기사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워너뮤직 코리아는 전홍준 대표님과의 계약 중에 멤버들과 트러블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배상한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었단 말이죠. 템퍼링이 있기도 전에 전홍준 대표님은 그 독소 조항에 불안함을 느껴 사인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뭔가 톱니바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 모든 정황 증거가 워너뮤직 코리아를 뒷배 세력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쪼 JJO 패거리 있지 않습니까? 쪼 러브 5050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굉장히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었던 그 당사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워너뮤직 코리아를 굉장히 옹호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워너뮤직 코리아는 소녀들을 밀렵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녀들에게 컨텐츠 증명을 먼저 제공하게 하고 사전 계약을 제안했나.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를 위해서만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번역이 이상하게 됐지만 쉽게 말해서 그 독소 조항 합리적인 판단이었더라. 생각해보세요. 그 독소 조항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불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멤버들과 트러블이 나게 되면 전홍준 대표님, 소속사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라는 것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독소 조항이었는데 이미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과 트러블, 즉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만약 인용 결과가 나오면 남남이 되잖아요. 그 독소 조항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오로지 전홍준 대표님 혼자서 어트랙트 소속사가 다 감당해야 되는 항목이었는데 놀랍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더기버스의 배기사도 전홍준 대표님을 욕하고 PFT 멤버들을 옹호하는 이 JJO 작업 계정으로 보이는 이 사람도 워너뮤직 코리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멤버 측의 법무법인 바른이 항고소송 대리인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워너뮤직 코리아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결정적 증거 또는 억지 주장을 가지고서 이번 항고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멤버들과 법무법인 바른 측이 높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저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일각에서 말하는 뒷배 세력이 맞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소송 비용 다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며 나아가서는 그렇기에 소송의 확신을 가지고 항고소송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의 자금을 마르게 하려는 그 작전까지도 전부 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요 현명하고 똑똑하다 뭐 이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역시 다르구나 이러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빼고 그냥 팩트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팩트로만 말씀드려도 이분 굉장한 이력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트랙텍 경력사항 중에 보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공로상을 받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로상을 받았던 기록이 2020년도에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로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최근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이라는 분이 선정이 됐죠.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된 당사자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여러 면담을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템퍼링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체부 장관 역시 얼마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긴밀한 면담을 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로상을 받을 정도의 위상을 만든 사람을 고소고발한 당사자들이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일당이다. 불을 보듯 뻔한 게임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숨도 쉬지 않고 전달드릴 내용 쭉 나열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정말 뒷배 세력일지 모르는 워너뮤직 코리아, 나아가서는 법무법인 바른까지 전부 다 전홍준 대표님만을 아주 전폭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